네,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 네 번째, 언론의 활용과 협상 전술입니다. 네, 사회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이니 법적 행동이니 사회적 대결 이런 것들을 방법으로 사용해 봤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언론이라든가 홍보활동, 협상 이런 것도 중요한 전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홍보가 뭡니까요? 홍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네.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 해외에 홍보한다. 우리를 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이런 사회적 행동을 하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대중들의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홍보. 네. 왜 중요한지 한번 봐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조직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조직이 실천 의지를 홍보에 나타낼 수 있어요. 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참여자를 늘릴 수도 있고요. 또 상대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홍보 활동의 종류를 좀 볼게요. 간단한 홍보 활동이 있어요. 간단하게 홍보해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인적인 방문을 한다던가 간단한 전화를 한다던가 스티커 한다던가 벽보, 홍보물 이런 것들이 간단한 것이죠. A4 한 장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시내에 걸어가다 보면은 서명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 간단한 홍보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론과 언론을 활용하는 건데요. 네, 이 여론과 언론은 같이 묶여 있네요. 다시 말해서 언론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홍보가 되면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론.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네. 그래서 기자들의 영향력이 크죠. 우리가 그 언론 매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 방송의 효과, 언론 매체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언론 캠페인. 네, 언론 캠페인은 이제 비슷한 건데요.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는 건데 비슷한 건데 이제 언론이 잘 보도될 수 있도록, 네, 또 언론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봤을 때 언론이 본다는 건 기자나 언론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도 아까 호응을 얻어야죠. 일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다. 일반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판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알리는 거죠. 기자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또 보도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기자들이나 그 언론 관계자들한테 이거 좀 보도해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안 나와요, 잘. 뉴스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잘 안 나옵니다. 오래전에 그 사회복지사협회 활동을 했던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문 한 줄 안 나오더라고요. 놀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진했죠. 네. 일명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네. 바로 이런 거죠. 언론 캠페인, 여론, 네. 언론 매체 홍보, 네.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 이런 걸 했어야 돼요. 네. 보도자료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기자들에게 말로만 하면 그들이 다 써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능한 직원들은요, 여러분 유능해야 되겠죠? 보도자료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한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그 보도자료를 보고 참고해서 새로운 보도를 쓰는 것이죠. 네. 홍보활동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다음 협상전술입니다.
협상은 홍보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앞에 사회적 대결, 법적 뭐 활동, 뭐 정치적 압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 네. 함께 의논한다. 네. 협상의 뭐 달인, 뭐 미국의 무슨 대통령, 뭐 그런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 그래요. 협상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협상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협상은 대표들이 하죠. 시민들이 하지 않죠. 그리고 대표 몇 명만 가가지고 협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의 토의 중에는 상대의 요구사항이 제시되죠.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협상은 며칠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전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시한을 둬야 된다. 이건 뭡니까? 시한? 네, 어떤 약속한 언제 이런 거 날짜를 정하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술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으면 좋아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제까지 각자의 의견을 내놓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의견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을 주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입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할 때. 네, 물론이죠. 또 언제 어떻게 양보를 해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원하는 게 5개예요. 그런데 한 3개 정도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면 한 2개는 우리가 양보해주는 그런 협상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쪽에서 5개만 다 양보를 하길 때만 기다린다 그러면 협상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네. 상대방의 제안에 대응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방송을 찍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잘못되면 다시 찍고 막 그런 걸 반복하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얼굴 찍기도 무섭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문서만 놔두고 찍습니다. 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거. 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하죠. 내가 신중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가능성, 나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협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대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구를 끼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중재자. 자, 중재. 싸움을 말린다. 뭐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중재자와 중개자의 차이점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중재자, 중개자. 네. 중재. 갈등을, 분쟁을 해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사람.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네, 연습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의 전술은 무엇인가? 변화 주도 세력이 표적 체계와 공통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상호 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얻을 수 있는 양자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 이게 협력 전술, 뭐 압력 전술 그런 것 같아요. 저쪽 앞으로 가볼까요? 네. 여긴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가볼게요. 네. 네네네네. 협력 전술.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협조, 연합, 동맹 이 3가지 차이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강조했죠? 이 부분. 네, 강조했어요. 다시 뒤로 갈게요. 쭉 가보면 네, 여기네요. 네, 여기는 네, 협력 전술입니다. 네, 변화 주도 세력이 표적 세계와 공통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상호 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얻을 수 있는 양자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사용한다. 네. 다음 2번째, 사회 행동에서 힘의 전략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회 행동에서 힘의 전략입니다. 사회 행동은 집단 간의 힘 겨루기다. 네, 힘 겨루기라고 했어요. 시위나 집회 등도 사회 행동 조직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다. 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앞에 설명은 안 했지만 당연한 말 같아요. 상대 집단에 불평과 손해를 끼치는 것도 전략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불평과 손해를 끼쳐야죠.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동조자들의 동원은 조직화일 뿐 힘의 원천이 아니다. 네, 힘의 원천이죠. 네, 힘의 원천입니다. 네, 힘의 원천입니다. 사회적 대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대결. 시위 전술을 통해 기득권층의 일상을 교란시킬 수 있다. 어쨌든 압력을 가하는 거죠. 우리 설명에는 빠졌지만, 네, 맞아요. 일상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죠. 표적 집단을 향해 대규모의 선전전을 펼친다. 네, 광고해야 된다겠죠. 아까 불매운동을 통해 경제적, 네, 불매운동 경제적, 돈, 비용 이런 거 타격. 얻을 수 없는 효과와 소요되는 노력의 경중을 따져봐야 된다. 네, 효과와 경중. 아까 했죠. 효과와 결과 이런 거였었죠. 비슷한 말이에요. 네. 직접 행동의 효과가 없을 때 사용되는 간접적 전술이다. 뭐가요? 사회적 대결이요? 아니죠. 사회적 대결은 로비 활동이라든가 온건한 활동, 어떤 법적 활동 같은 간접적 방법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죠. 아주 센 방법이 우리가 그 사회적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죠. 네. 이해되셨죠? 다음 해결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하게요. 근데 지금요,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또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도 안 해주고 막 계속 이렇게 지금 오래 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회행동 전술을 사용해서 이들 네, 종사자, 사회복지들 종사자, 이들일까요? 우리죠. 결국엔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어떤 전술이 필요한가요? 우리 배웠던 전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광산구에가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기로 했대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장묘시설을 하면서 뭐랄까, 왠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동네를 만드는 게 싫은가 봐요. 주민들이. 항상 이런 지역 문제가 있죠. 어떤 지역에는 특수학교 만드는 거 반대하고, 어떤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 만드는 거 반대하고, 그렇죠. 주민들이. 왜요? 집값 떨어진다, 뭐 지역 이미지 훼손된다, 이렇게 반대해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래요? 그래서 찬반해보는 거예요. 찬반. 여러분이 한쪽은 지역 주민이 돼보고 한쪽은 광산구의회가 돼보는 거죠. 그래서 광산구의회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자, 지역 주민은 반대다. 이거를 우리 배웠던 협상 전술을 통해서 한번, 또는 다양한 사회행동 전술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겨보세요.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로 그 지역의 외국 그 교민인가요?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와서 그 어느 지역에 한 14일간 이렇게 생활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했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리는지, 예, 한번 토론해 보세요.